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100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5회, 34회 짝수형 문제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꼭 봐야 할 문제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가족입니다. 가족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확대가족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면 두렵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익숙했던 습관을 고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 웬만한 거 그냥 다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지요.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추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입니다. 보기 1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죠. 보기 3번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4번 추야간 보호 노치원과 같은 곳이지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보기 5번 재가급여는 급여 비용의 15%지요. 제가 15하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표준교재의 요점 정리 영상 그리고 쉬운 암기법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추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건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보기 3번과 4번이 중요한데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제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이거 보고 참고해서 계획 세우세요 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 접하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요. 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도액, 돈이죠. 본인 부담률, 비용. 자, 돈이 얼마 듭니다. 이거 보고 계획 세우세요 라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보기 5번도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갈게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했던 내용, 시간,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 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 일 보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시설 노인의 인권은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1. 자기결정권, 2. 교류 소통권, 3.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4. 주거권, 5.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정답은 2번 교류 소통권입니다. 교류 소통권이라는 것은 시설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유지되었던 그런 기존의 관계들과도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문화생활권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문화생활권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생활 또는 여가활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협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러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야한 농담하는 거니까 언어적이겠죠. 회유한다 이것은 말로 사람을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 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보기 3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입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입니다. 옴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한다 라고 했지요.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또는 쉬운 암기법 영상 기똥차게 잘 만들었으니까 둘 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 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보기 3번 당내성은 감소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가 흡수를 해야만 혈당이 낮아지는데 노화가 되어지면 당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갑 단감이에요.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 당내성 감소, 단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 짱짱짱 추천합니다. 여기에 이런 암기법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보기 4번 항문에 그 관략근이 딱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실금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야가 긴장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변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보기 5번 노화가 되어지면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겠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목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이에요. 이 움직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는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미세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건데 그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복압성,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어지면 복부 내에 압력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사람이 좁은 문으로 지나갈 때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 어때요? 서로 부대끼고 압력이 생기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압력이 높아지겠죠. 자, 보기 3번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원인 불명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보기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 짜는 거니까 수축기 혈압이겠죠.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으면 이 문제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가 백수했죠. 그래서 백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하면 수정체지요. 그래서 백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보기 1번 도파파 했죠. 도파민 파킨슨입니다. 보기 2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된다고 했고요.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보기 4번 안정시 떨림 이러면 파킨슨이었죠. 그래서 도파파 떨어졌죠.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보기 2번 인슐린 주사약 구강으로 복용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보기 5번 암기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식사량은 적은데 활동량은 많다고 했지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됩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우리 교재에 주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렌지 주스, 철분제 먹을 때 오렌지 주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먹을 땐 오렌지 주스 O, 오렌지 주스 O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혈압약 먹을 땐 자몽 주스와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먹을 땐 자몽 주스 차몽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만성질환인 것은 치매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2번 신부전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파디 알고 계시죠?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이겠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 회의보고, 5. 정기 업무보고. 정답은 1번 구두보고입니다. 구두 들고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말로 보고하는 거죠. 썰렁한 농담 죄송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니까 서류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볍게 보고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도 서비스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보기 1번 호흡은 불규칙하고요. 보기 3번 사지는 점차 싸늘해지지요. 보기 4번 근육이 무력해져서 실변이나 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기 5번 피부는 창백해지지요.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나는 나중에 연명 치료받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을 미리 등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등록하고 나면 투항 인심은 하지 않습니다.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명 치료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합니다. 영양제, 물, 산소, 진통제 이런 것은 제공을 해야 되겠죠.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보기 2번 비위관이 빠진다. 보기 5번 청색증이 나타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관리 책임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관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에게 바나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과일류를 제공할 때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는 거,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3.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 말을 건다. 5.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마른 음식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삼키기가 어렵겠고요. 보기 3번 신맛 나는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물 한 모금 또는 차나 국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2번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면요 턱을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사례가 들리게 됩니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시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왜 오른쪽을 밑으로 하겠습니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받쳐주는 거지요. 보기 2번 마비된 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어야 되겠지요. 보기 3번 자 건강한 쪽에 빨대를 주어서 음식물을 제공하게 해야 되겠지요. 대상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기류는 포화지방이 풍부한 부위로 제공한다. 2. 달걀은 일주일에 1개 제공한다. 3. 우유 또는 우제품을 2, 3일에 1회 분량으로 제공한다. 4. 물과 음료를 하루에 3잔 제공한다. 5. 과일은 1회 분량 기준으로 1일 1, 2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과일은 1회 분량 기준으로 1일 1, 2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2번 달걀은 하루에 1개고요. 보기 3번 우유 또는 유제품은 하루에 1회 분량으로 제공합니다. 보기 4번 물과 음료 하루에 6, 7잔 마시게 합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아래로 가게 한다. 2.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한다. 3.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최대한 음식을 먹여준다. 4.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5. 식사를 하는 동안 TV를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배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해야 되겠죠. 보기 3번, 대상자가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면 살에 들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5번, 식사하는 동안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료 손질 시 도마가 한 개만 있을 경우 올바른 사용 순서는 1. 육류, 과일, 채소류, 닭고기류, 생선류. 2.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 과일, 채소류. 3. 과일, 채소류, 생선류, 닭고기류, 육류. 4. 생선류, 육류, 닭고기류, 과일, 채소류. 5. 과일, 채소류,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 정답은 5번 과일, 채소류,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입니다.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앞 글자만 보면 과육, 생닭이네요. 과육이 생닭처럼 신선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좀 억지스럽죠. 그런데요. 이렇게 들어놓은 게 시험 볼 때 생각이 난다고요. 과육이 생닭처럼 신선해요. 고통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조명은 밝아야 안전하겠죠. 보기 4번 화장실 앞에 화분 있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보기 5번 화장실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밤에 화장실 갈 때에 잘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배설 돕기 방법은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 1. 화장실 사용 돕기. 2. 기저귀 사용 돕기. 3. 간이변기 사용 돕기. 4. 이동변기 사용 돕기. 5.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정답은 4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입니다. 이동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죠.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입니다.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변기 앞에 깔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되는데 소변이 하고 싶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높게 하면은요 소변이 역류되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입니다. 보기 4번 덮개를 먼저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변형 오고요. 보기 4번 위아래입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면이 장땡입니다. 보기 2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알고 계시죠? 보기 4번 따뜻한 물에 담궈야 되겠고요. 보기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알려야겠죠.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로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위쪽 먼저 하고 아래쪽입니다. 위, 아래.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드라이 샴푸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드라이 샴푸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부터 약한 부위 순으로 면도한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 안까지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 5번 코 안까지 깨끗이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침상 세면을 할 거니까 침대 머리 높여야 되겠지요. 2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번 면도할 때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부위부터 강한 부위 순으로 면도합니다. 보기 4번과 5번 같이 볼게요. 귀 속은 닦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병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코 속은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코가 막히면 비염에 걸리기 때문에 코 속은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가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바로 임마죠.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 댓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가 무슨 말입니까?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을 먼저 한다. 왼팔을 나중에 한다. 머리나 수액이 나오면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라가다나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가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임마였습니다. 욕 아닙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 다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임마 기억하셨다가 문제에 오늘처럼 벗기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반대겠네. 그러면 건강한 쪽이겠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만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든 건강한 쪽이든 벗기겠지요. 그래서 일단 라가가 먼저 됩니다. 그 다음에 벗는 건 건강한 쪽이니까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4.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5.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입니다. 침대 오른쪽으로 또는 침대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 중요한 거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하루에 3번 체위를 바꾸어 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서 도넛베개를 사용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 아닙니다. 도넛베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체위 변경은요 보통 2시간마다 하고요. 욕창이 있으면 그 횟수를 늘립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및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마비된 손과 발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사용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 다, 나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 장치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가운데 있는 시트를 탁 잡아서 올리면 반으로 확 접히죠. 그리고 나서 양쪽 팔걸이를 접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30도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지팡이 위치는 위로 15cm, 옆으로 15cm예요. 그러면 가 아니면 마가 정답인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 변기를 대해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의 간이 변기는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찐감자, 3. 수박, 4. 흰식빵, 5.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브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겠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보기 4번 습기를 베개 속이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 튀김 기름 얼룩은 알코올로 제거한 후 세탁한다. 3. 면직물 속옷은 삶고 난 후 세탁한다. 4.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군다. 정답은 4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보기 2번 튀김기름 얼룩은 주방 세제를 이용을 하고요. 보기 3번 면직물 속옷은 세탁 후에 삶습니다. 보기 5번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붕산수에 담그고 나면 헹구지 않고 바로 탈수해서 말립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보기 5번 지퍼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1. 욕창 예방 방석 2. 이동 욕조 3. 간이변기 4. 성인용 보행기 5. 목욕의자. 정답은 2번 이동 욕조입니다. 큰 거 대여하고 짜잔한 거 구입하지요.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림으로 표시한다. 3. 중증 치매일 경우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퍼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번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림으로 표시한다입니다.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글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보기 3번 중증 치매일 경우에는 고체 비누를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펌프식 손 세정제를 이용을 합니다. 보기 5번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걸 이야기해요. 열 전도율이 높으면 화상을 입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2. 낙상 위험이 있을 경우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한다. 3. 거실과 욕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한다. 5. 음식물 쓰레기는 정리가 쉽도록 부엌 안에 둔다. 정답은 2번 낙상 위험이 있을 경우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전기 코드 바닥에 고정하면요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보기 3번 문턱 나오면 무조건 문턱은 없앤다입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제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엌 안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는 숟가락이 가벼우면 들고 있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 변화는 적합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의미가 무엇일지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입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배회 코스 집안에 만드는 거 도움되고요. 배회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이 가능한 문은 잠궈 두어야 되겠죠.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을 경우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안이 어두울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처럼 거칠게 행동할 때에는 자극을 주는 행동보다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가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알아둘 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입니다. 나와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이와 비슷하지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뭐 했어 걱정했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게 하겠죠.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촉각을 이용해서 정보 전달하는 게 좋겠죠.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툭 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4번과 5번처럼 시각장애인인데 이쪽 저쪽 설명하는 거, 눈짓으로 신호를 주는 거 적합하지가 않겠죠?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옆에 서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보청기는요. 내 귀에 들어오는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출력은 반대로 낮게 해야 됩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입니다. 진압력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시작날 찾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이니까 잘못 복용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 2번 자몽 주스 할 때 자몽 주스 참으라고 했지요. 정답 2번입니다. 급성 저혈압 대상자를 돕는 응급처치 방법은 1.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신부전 환자는 앉는 자세보다는 눕는 자세가 좋다. 4. 진통제를 먹인다. 5. 자동 혈압계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다. 정답은 5번 자동 혈압계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요. 보기 2번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신부전 환자는 앉는 자세가 눕는 자세보다 더 좋습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임리히법을 한다. 자, 보기 1번과 2번 차이 아시겠죠? 자, 위치가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혈액순환을 위해 온찜질을 한다. 정답은 1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골절일 경우에는요.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시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는 오, 빛, 왼중겨 라고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또는 쉬운 한계법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형은 그렇게 하고요. 그림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디가 오른쪽이지 어디가 왼쪽이지 헷갈리잖아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요. 위, 아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설마 제가 위아래라고 해서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요? 1번 그림 눈으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위아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도요. 쉬운 한기법 영상,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보고 나면 거뜬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뭐죠? 반도호가였습니다. 반도호가 기억하세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분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호흡 확인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보기 2번 10분 이내로 하면은요 큰일 나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10초 이내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강하게 압박합니다. 보기 5번 반도호가 했지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게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게 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오, 빛, 왼중겨 했죠. 그 영상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보기 2번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해야 되겠죠.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습니다.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에는요. 손을 다 떼야 됩니다. 보기 5번 충격이 빡 전달되고 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